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시트를 만드는 부품 회사가 있다. 시트는 전기차든 내연기관차든 상관없이 들어가니까 그런 건 괜찮은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뭐 엔진이나 뭐 그다음에 이제 뭐 트랜스미션 예. 이제 뭐 그런 거 관련된 부품이다. 그러면 전기차 가면 그거는 못 쓰니까. 안 쓰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두 번째 실력자가 지금 일론 그렇죠. 머스크니까. 예. 지금 현재 이제 테슬라는 이제 정치 테마주가 된 거고요. 그러네요. 예. 정치 테마주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까지 정치 테마주를 엮을 수 있군요. 사실은 테슬라라는 이제 그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은 작년이 테슬라 설립 이후에 전년 대비해서 이제 판매 대수가 그렇죠. 첫 해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 성과가 안 좋았어요, 테슬라는. 근데 이제 오히려 주가가 올랐던 거는 기업적인 이제 매출이나 순이익이나 이런 실적들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 트럼프 행정부 2인자니까. 예. 정치 테마주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뭐랄까 테마를 타고 이제 급등을 하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서 끝나면은 다시 이제 원위치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예. 당연히 테슬라도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테슬라의 주가 변동성은 이제 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린란드나 이제 그다음에 파나모나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이제 그게 이제 극우 트럼프 미치광이 트럼프가 이제 이상한 소리 한다라고 지금 중국에 의해서 장악된 이제 한국의 언론들이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건 헛소리고 이제 실현 안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그린란드 다시 미국에 갖고 올 거고요. 파나모나도 당연히 갖고 올 겁니다. 예. 그린란드가 왜 필요하냐면 자, 오늘은요, 매달 한 번 저희가 사실 굉장히 바쁘신 분이지만 어렵게 늘 이제 모시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박순혁 작가님 모시고 오늘도 요즘 2차 전지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시원스러운 작가님 답변을 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좀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좀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작가님, 뭐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취임일을 직전으로 전후해서 2차 전지 주가가 급등했다가 또 그 다음날 바로 급락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2일 이제 오늘이 22일이니까 22일 기준으로는 또 다시 반등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도 2차 전지를 좀 계속해서 이제 들어갈 타이밍을 보시는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약간 뭐라 할까요? 멘탈 붕괴라고 그래요? 멘붕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딱 작가님이 스케줄이 오늘이기 때문에 작가님 잘 모셨다 싶고 오늘 이렇게 약간 멘붕이 오시고 이런 분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작가님이 좀 뭔가 좀 뭐 그게 뭐 좋든 나쁘든 작가님 원래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좀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래서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좋았다 나빴다 이게 자꾸 급변동을 하니까 일단 이런 주가의 모습을 뭐 트럼프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가 일단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 관점에 이제 투자의 관점하고 이제 뭐 중단기적인 이제 투기의 관점하고 이제 좀 구분해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장기적 관점, 그러니까 이제 투자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지금 뭐 그 하루 이틀 올랐다가 내렸다가 막 이제 늘뛰고 하는 것들이 이제 좀 해프닝에 불과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단기적이나 중기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이제 뭐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이 뉴스라든지 이제 뭐 그런 거에 따라 갖고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이고 그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 움직이고 하는 이제 뭐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뭐랄까 각자 알아서 이제 발빠르게 잘 대응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일단은 지금 상황을 너무 이렇게 큰 틀에서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어제 이제 얘기했었던 이제 트럼프 행정명령에서 이제 EV mandate is gone 이제 그거는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번 거쳐갖고 이제 그게 아마 미시간 랠리에서 그때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작년 7월에 이제 내가 취임 첫날 EV mandate is gone에 서명하겠다 해서 이제 전기차 이제 전환을 강제하는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얘기. 그래서 항상 트럼프는 이제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전기차도 좋고 내연기관차도 좋고 여러분들이 타고 싶은 차를 선택해서 이제 탈 수 있게끔 예, 우리 이제 연방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정책을 하겠다는 얘기를 이제 트럼프 당선 전부터 계속해서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전기차를 강제로 가는 이제 해리스보다는 이제 트럼프가 되는 게 이제 2차 전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좀 안 좋은 면이 있었던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반영된 거고. 미국은 어떻게 이거 트럼프 정부는 이 IRA 관련돼서 그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요? IRA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IRA를 폐지하겠다든지 한 얘기는 단 한 번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 적이 없고요. 뭐 그냥 뉘앙스만 자꾸 뭔가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자꾸 지금 이제 친중 매국노 언론들이 지금 이제 트럼프의 핵심 정책을 아예 폐지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이 행정부의 핵심 정책은 중국 말살 정책입니다. 예. 지금 대놓고 이제 대중 강경파.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표적으로 마크 루비오. 예,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지금 가장 먼저 인준을 받아 임명됐어요. 그 마크 루비오 장관이 이제 CATL이 그 IRA를 우회해갖고 포드하고 손잡고 미국에 공장 지으려고 했던 걸 앞장서서 반대해갖고 무산시킨 사람이거든요. 요번에 이제 상원 청문회 때 이제 그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제 얘기한 워딩 같은 거를 보면은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 선거 부정이나 그 다음에 이제 언론 매수하고 이제 정치인들 매수하고 해서 이제 중국 영향력 행사하고 하는 그런 내용. 이런 얘기 들으시면 또 이제 극우 유튜브가 이상한 소리 한다는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한 얘기를 그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이제 부정선거하고 그다음에 정치인 매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동맹국의 이제 언론들 매수해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 하면서 이제 이 중국을 때려잡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국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얘기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한 거거든요. 이거는 미국의 정책입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이 중국의 이제 산업적인 그러니까 뭐 결국 군사력은 이제 그 뒷받침이 경제력이 있어야지 군사력이 뒷받침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더 이상 성장을 못하게 미국이 막을 거고 가장 먼저 막아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다시피 전기차하고 2차 전지입니다. 예. 그러면 중국의 전기차하고 2차 전지가 망하면 당연히 우리가 좋겠죠. 그렇죠. 예.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이제 2차 전지나 전기차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호재가 있고 악재가 있는데 이제 먼저 악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이제 그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한다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강제 전환 규정을 없앤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근데 이제 그거는 선언적인 의미가 사실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 반면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됨으로 인해서 2차 전지나 전기차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중국의 전기차 에센이 산업은 도륙을 낼 거라는 거죠. 표현이 좀 세시지만 사실 그게 맞는 얘기니까. 근데 그렇게 지금 트럼프의 핵심 고위 관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 제일 우선적으로 2차 전지나 전기차 중국 이쪽을 이렇게 뭐 표현이 좀 셉니다만 때려잡으려고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지? 라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적은 시진핑 정권의 이제 몰락입니다. 해체입니다. 예. 시진핑 정권 해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중국 인민들의 불만을 이제 증폭시키는 건데 인민들의 불만을 증폭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국 경제를 이제 수렁텅이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먹고 살기 힘들면 다 들고 일어나기 마련이니까. 예.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 경제가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랄까 이제 중국이 고속 성장을 이제 하기 위해 갖고 지금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전통 산업 특히 우리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이런 쪽에 대대적인 정부 보조금이나 각종 이제 이 지원 정책을 통해 갖고 이제 캐파를 엄청나게 늘려갖고 그렇죠. 예, 물량 공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그래서 흔한 말로 디플레이션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과잉 생산. 그렇죠. 예, 과잉 생산돼서 엄청난 재고를 이제 만들게 되는. 그래서 이제 세계 경제 질서를 교란케 하는. 이제 거기에 지금 뭐 우리의 철강 산업이나 그다음에 이제 조선 산업이나 화학 산업 같은 쪽에서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너무 힘들잖아요. 예, 그게 이제 바로 그런 이제 이유 때문인데. 그런 것도 지금 한계에 지금 부딪힌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레벨업해서 더 이제 이 뭐랄까 선진 산업 이제
좀 더 고부가 가치가 있는 좀 이제 하이테크 기술 쪽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거를 지금 중국이 노리고 있는 게 원래는 반도체였고, 그 다음에 전기차 2차 전지거든요. 원래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시진핑 정부에서 이제 가장 주력을 했었던 거는 이제 반도체 굴기라는. 그렇죠. 거고요. 예, 그게 차근차근 잘 진행돼 갖고 만약에 이제 트럼프 쪽에서 그 이제 반도체 굴기에 대한 제재가 없었으면은 제가 생각해서는 아마 22년, 23년 무렵에는 이제 중국하고 한국의 이제 이 격차가 역전됐을 겁니다. 아, 근데 그걸 트럼프 1기 때죠. 1기 때 2018년부터 음. 반도체 굴기를 못하게 이제 반도체 장비가 있어야 반도체를 만들 수 있으니까 반도체 장비는 지금 이제 가장 핵심적인 장비들은 다 미국 회사들이 만들어요. 그렇죠. 예, 예. 예. 미국 회사들의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마라. 예. 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는 게 이제 멈춰진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의 돌파구로 중국이 다시 들고 온 게 전기차하고 2차전지 산업입니다. 아, 예. 그 우회로로. 우회로로.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거기에 대한 전면전을 지금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세상이 크게 바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은 이제 따지고 보면 이제 거의 끝무렵. 그러니까 예. 이를테면 예, 이제 예, 예. 새벽 오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가 가장 어둡다는 우리 말 보통 하는데 사실 그 정도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경제보다 정치가 우선이고요. 정치보다 안보가 최우선이에요. 안보가 가장 우선되는 가치고요. 예. 국가 전략상. 그렇죠. 예. 그다음이 정치고 그다음이 경제입니다. 경제는 정치에 종속되고 정치는 안보에 종속되게 마련입니다.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예, 예. 지금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이제 전면전을 벌이고 있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경제보다 정치, 정치보다는 안보가 최우선 가치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전면전이 재개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한 걸음 떨어져서 좀 크게 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특히 이제 우리가 오늘 2차 전지 얘기를 주로 하다 보니까 2차 전지나 이 전기차 이쪽은 우리 업계는 지금 현재 가장 어두운 상태이긴 한데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여명이 이제 비춰오기 시작하려고 하는 즈음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이게 뭐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조금만 더 고민하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이런 큰 틀의 얘기를 하다가 너무 세부적으로 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전기차 보조금 이제 요거 이제 폐지했잖아요. 근데 그거 행정명령 하는 것과 즈음해서 현대차와 기아가 이제 미국의 전기차를 좀 현재서도 만들기도 하지만 수출도 하는데 아이오닉5라든가 GV70 전기차 같은 이런 현대차 모델 3개가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 제외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유가 이제 알고 보니 중국산 제품을 흑연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근데 뭐 이거는 이제 다 이미 기사화가 된 거고 아무나 궁금해하는 게 그거일 것 같아요. 그러면 현대차가 바보가 아닌데 이걸 뭐 어느 정도 이미 알고 있었을 거고 그럼 이걸 뭔가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작가님 보시기에는 이런 부분들에서 국내 업체들이 완성차 업체들이 충분히 대응할 만한 뭐 사안인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기사에서 봤던 거는 이제 그 부품이라고 얘기 들었고요. 아 그래요? 예, 그게 이제 아마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그 만드는 거는 이제 미국에서 만들고 이제 부품은 이제 현대모비스에서 부품을 조달받아 갖고 모듈로 만들어 갖고 이제 탑재하는 그런 구조인데 현대모비스에서 이제 모듈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구입한 부품 중에 일부 중국산 부품이 있었던 거예요. 아. 예. 그러면 이제 그 중국산 부품을 이제 국내산으로 대체하면은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지금 현대차 쪽의 얘기는 이제 2, 4분기부터 그 부품을 교체해 갖고. 아 그렇게 빨리요? 예. 예. 이제 보조금 받는 걸로 지금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끝난 거네요? 그렇죠. 그럼 그거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그렇죠. 알고 있고 예, 예. 그거를 또 제가 좀 사실은 좀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현대차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 건데 예. 그게 그냥 약간 립 서비스 개념인 거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게 왜냐하면 전에도 한번 출연해서 말씀하셨던 게 이 밸류체인 상에서 우리가 이제 빠르게 대체를 할 수 있는 거 있지만 그게 불가능한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예. 그러면 근데 이 부분은 이 현대차 3개 모델이 미국에서 이 보조금 대상 제외됐다는 부분은 그것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현대차가 얘기한 대로 2분기부터 부품 교체를 통해서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다시 올라가는 게 가능하다. 예, 그렇죠. 이거는 뭐 큰 이슈가 그러니까 아니겠네요. 이제 지금 이제 IRA 규정을 미국 쪽에서 되게 이제 더 꼼꼼하게
중국 애들이 이제 우회해갖고 들어오는 맞아요. 길은 다 막겠다는 이제 그 강력한 좀 의지를 보여준 거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다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올해 이제 2차전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기아차 좋을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 기아차. 제가 지금 말씀하신 듣는 기억이 작년에 우리 예. 현대차 인도 IPO 할 때 그때 이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현대차, 기아의 이 납품업체들, 현대차, 기아 납품업체들이 밸류에이션이 너무너무 낮더라고요. 근데 보면 매출 사이즈들은 다 조단위거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장기적으로 봐서 그 중국산 부품이 좀 싸다고 싼 맛에 갔던 그 중국산 부품 다 버리고 한국산 부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이제 이 뭐랄까 이제 역학 구조상 많거든요. 그래서 국내 그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기회가 올 거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퍼주 위주로 해서 이제 특히 뭐 부품주 보실 때는 이제 당연히 이제 전기차로 전환됐을 때도 이제 계속해서 사용되는 부품. 아, 그게요? 그러면 뭐 이게 좀 좁혀지겠네요. 그렇죠. 뭐 수만 개잖아요. 사실 그 중에서 그렇죠. 상장사들도 그렇죠. 있긴 하지만. 예를 상장했지만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시트를 만드는 부품 회사가 있다. 시트는 전기차든 내연기관차든 상관없이 들어가니까 그런 건 괜찮은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뭐 엔진이나 뭐 그다음에 이제 뭐 트랜스미션 이제 뭐 그런 거 관련된 부품이다. 그러면 전기차 가면 그거는 못 쓰니까. 안 쓰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오늘 전기차 얘기만 아니면은 어디예요? 라고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오늘 제가 욕심을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저 작가님 명확하게 핀셋으로 말씀하신 게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제 이것도 결국은 또 반사이익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산 부품 업체들이 이제 수혜를 입을 건데 그 중에서도 지금 기본적으로 현대차와 기아가 전동화 쪽으로 좀 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봤을 때 전기차로 전환됐을 때도 당연히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품들. 대표적으로 시트 얘기만 하셨습니다만 이건 아마 찾아보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회사들. 그러면서도 이제 또 하나 말씀하신 게 저퍼.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두 가지 이 포인트로 말씀을 이제 이 종목들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좀 세밀한 것 중에 오늘 나온 얘기인데 파이퍼 샌들러라고 이제 미국의 이제 증권사죠. 여기서 테슬라 목표 주가를 $500까지 상향을 했더라고요. 이게 뭐 오늘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들 반등하는데 뭐 영향이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물론 작가님은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고 계셔서 이게 제가 너무 지엽적인 질문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테슬라가 잘 나가는 거 계속해서 이게 목표 주가 상향되고 이러는 것들을 우리 2차 전지라든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 2차 전지하고는 지금 아무 관계 없이 움직이는 거고요. 이 테슬라만의 이제 뭐랄까 이제 독자적인 이유. 그러니까 뭐 지금 누구나 다 아시듯이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두 번째 실력자가 지금 일론 머스크니까. 지금 현재 이제 테슬라는 이제 정치 테마주가 된 거고요. 그러네요. 예, 정치 테마주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까지 정치 테마주를 엮을 수 있군요. 사실은 테슬라라는 이제 그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은 작년이 테슬라 설립 이후에 전년 대비해서 이제 판매 대수가 그렇죠. 첫 해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 성과가 안 좋았어요, 테슬라는. 그런데 이제 오히려 주가가 올랐던 거는 기업적인 이제 매출이나 순이익이나 이런 실적들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 트럼프 행정부 2인자니까. 예. 정치 테마주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뭐랄까 테마를 타고 이제 급등을 하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서 끝나면은 다시 이제 원위치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당연히 테슬라도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테슬라의 주가 변동성은 이제 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PR 100배 넘어요, 테슬라. 뭐 PR 100배 넘어도 이제 뭐 화성도 가고 뭐 또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은데 이제 말씀드리면 사실 그거는 주가 오르면 갖다 붙이는 얘기들이니까 사실 그 정도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걸 좀 말씀드리면 아직도 오해하시는 분도 있어갖고 테슬라는 화성 안 가고요. 일론 머스크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스페이스X가 화성을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화성 가는 거하고 아무런 테슬라 주가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이제 그렇죠. 기대치를 많이 갖고 계시는 게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테슬라한테 이제 좀 우호적으로 이제 법규를 많이 바꿔주지 않겠나.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자율주행해서 테슬라가 이제 좀 부가 있지 않겠나 하는 건데. 자율주행은 생각만큼 자동차 시장에 비해서는 이제 생각만큼 그렇게 시장 규모 자체가 클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그거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거가 굉장히 시장이 커질 것처럼 뭐 시장 규모가 뭐 지금보다 뭐 몇십 배 더 클 거 이렇게 사실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AI랑 또 엮여서요. 그 부분도 그 말씀 나온 김에 조금 시청자분들한테 정리해 주시죠. 그 AI가 이제 항상 거품이라고 이제 제가 작년에 썼던 이제 밸류에이션 알면 10배 주식이 보인다는 책에 제가 박아놨고요. 이제 지속적으로 제가 이제 AI는 거품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결국 이제 어떤 뭐 신기술이든 이제 뭐 블링블링하고 사람들이 이제 이 상상력과 호기심과 이제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이제 그런 기술들이 있을 때 최종적으로 그 기술이 이제 상용화돼 갖고 사람들이 지갑을 열어서 그 서비스나 제품이나 기술에 돈을 이제 지불을 해야. 그렇죠. 그래야지 돈이 들어와야지. 작년 8월에 AI 때문에 그때 한번 장이 급락했을 때도 결국은 수익성을 낼 수 있느냐 이 문제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결국 같은 문제군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좋죠. 공짜로 주면 좋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네가 자율주행 구독료를 내고 자율주행 서비스를 사용을 할 때 당신은 얼마를 지불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얼마나 지불하실 건가요? 저는 글쎄요. 한 달에 한 5만 원 전후? 그 이상 올라가면 일단 제 상황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운데. 그러면은 나가리죠. 나가리. 자동차 한 대를 이제 운영하는데 뭐 차종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만 이제 보통 뭐 한 50만 원, 100만 원까지. 자율주행이? 아니 자율주행이 아니고 내가 자동차를 그렇죠. 소유함으로 인해서 나가는 보험료, 기름값 뭐 이런저런 차값을 이제 리스해서 이제 할부료 그런 것도 있겠고. 그렇죠. 한 달에 뭐 대략 한 돈백 가까이 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율주행은 5만 원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10분의 1시간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시장 사이즈가 작다는 거죠.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테슬라가 주가가 2배, 3배 이렇게 시가총액이 올라가기에는 그 서비스는 너무나 작은 시장이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제 테슬라가 자기들이 주장하는 듯이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 갖고 이제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을 도리를 친다고 하더라도 현대차 그다음에 GM 포드에다가 다 자기네 이제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제 다 넣는다고 하더라도 부족하다는 거죠. 테슬라 주가가 2배 올라가기에는. 그렇죠. 근데 이제 2배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차 한 대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예를 들면 유료화했을 때 그게 뭐 차 한 대당 뭐 3, 40만 원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근데 사실 한 달에 3, 40만 원씩 내면서 그냥 한 달 서비스료만 매달 이렇게 들어가면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만한 사람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고 보는 게 챗GPT 이제 많이 쓰고 이제 기능도 많이 향상돼서 이제 많이들 활용하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공짜니까 쓰는 거지. 그게 사실 유료를 좀 한 달에 20불씩인가 내고 쓰는 사람들은 또 많이 적다고 하더라고요. 20불은 푼돈이잖아요. 푼돈 20불도 안 낸다니까 사람들이. 맞아요. 이 유료라는 게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AI를 그 챗GPT를 하기 위해 갖고 거기 들어가는 지금 캐펙스가 지금 뭐 한 해 뭐 30조인가 40조인가 그렇게 든다는 건데 30조 40조 들어갖고 지금 그거 구독료 2만 원씩 내는 사람 모아갖고 그거 얼마 되겠습니까? 투자는 30조 40조씩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게 지금 그 챗GPT 하는 게 오픈 AI잖아요. 오픈 AI 매출이 3, 4조가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투자를 10배로 하고 매출액은 그 10분의 1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가 이제 작년에 이제 그때 AI가 그 9월 달인가 이때 이제 그때 주가 한번 되게 폭락했을 때 그때 8월 5일 블랙원데이 그때 그 미국 리포트 이제 나왔던 이제 그 헤지 펀드에서 리포트 나왔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투자는 지금 40조를 하는데 얘들은 매출을 지금 4조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몇 년 가겠냐 하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그 수익성 문제 관해서 저도 좀 자료를 좀 보다 느꼈던 게 결국은 B2C로 가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B2B로 가서 뭐 이를테면 의류라든가 뭐 이런 쪽 로봇이 이런 쪽으로 먼저 가서 뭐
될 거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인터넷을 썼던 것처럼 편하게 쓸 때까지 가려면 시간이 아무리 빨라도 인터넷보다 빠르다고 해도 10년 이상 걸릴 거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얘기를 한 그런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AI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가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편하게 자유롭게 쓰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저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AGI는 불가능하다. AI와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지금 작가님 말씀은 작가님 말씀을 이제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 동의하신 분도 계시고 나는 또 다르게 생각하는데 하시는 분도 기대감 나는 여전히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결국은 지금의 어떤 나오는 얘기들은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보다는 어쨌든 조금 더 한 걸음 떨어져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전해드리죠. 자율주행 얘기하다 이제 AI 결국 같은 얘기니까. 방금 말씀드린 요 내용을 또 오해하실 분 있을 것 같아갖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주가가 계속 올랐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질 분 있을 것 같아갖고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그 긴 안목의 이제 산업의 흐름. 그렇죠. AI 산업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고 이제 주가는 달라요. 주가는 단기적이나 중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최소 이제 3년 안의 기간에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나 이제 꿈과 희망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올라갈 수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질 수도 있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3년 텀 안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 3년 좀 더 지나서 좀 길게 3년, 5년, 10년 이렇게 봤을 때 의미가 있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 두 달 투자하는 분이라고 하시면은 이런 이제 깊이 있는 얘기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제 AI가 좀 더 붐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주가 올라갈 테니까 쫓아가서 이제 좀 재미 보고 이제 수익 좀 나고 팔고 나오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거니까 이제 그렇죠. 그런 이거는 네. 아까 이제 트럼프 테슬라도 네가 이제 망한다고 그랬는데 망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망했습니다. 작년에 테슬라 이제 이 판매 대수가 테슬라 설립 이후에 처음으로 준환했다니까요. 그 준다는 사실을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2년, 21년 여기 막 이제 테슬라 난리치고 테슬라가 최고야 막 짱짱이야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는 그 사람들이 한 얘기는 어떤 얘기였냐면 테슬라가 매년 30%, 40%, 50% 성장해갖고 이제 2030년이 되면은 전 세계에서 2천만 대를 판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거는 택도 없는 얘기다를 제가 한 거고요. 그 택도 없는 얘기다를 한 거를 이제 조금 더 강하게 테슬라는 망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기가 번쩍 더 일으키니까. 그린란드나 이제 그 다음에 파나모나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이제 그게 이제 극우 트럼프 미치광이 트럼프가 이제 이상한 소리 한다라고 지금 중국에 의해서 장악된 이제 한국의 언론들이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건 헛소리고 이제 실현 안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그린란드 다시 미국에 갖고 올 거고요. 파나모나도 당연히 갖고 올 겁니다. 그린란드가 왜 필요하냐면 중국이 이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미국하고 영국의 이제 이 대외 정책은 이제 이 지역 맹주는 인정을 하더라도 이제 그 지역 맹주가 대양으로 뻗어갖고 이제 글로벌하게 이렇게 이제 이게 그 세력을 뻗치는 거는 맞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양으로 대양으로 이제 진출하는 거를 이제 막는 게 주 목적인데. 지금 이제 이 미국까지 오는 이제 그 태평양 쪽은 지금 대만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하니까 그 길은 막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반대로 아프리카 유럽 쪽을 돌아서 아프리카는 자기들 일대를 통해서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북극해를 넘어오는 길입니다. 그 북극해를 넘어오는 길에 그린란드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있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제 대양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그린란드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파나모나 같은 경우도 원래 그 파나모나의 지배권은 미국이 쭉 갖고 있었다가 카터 대통령이 줬잖아요. 파나마 니네 해라 해서 줬는데 지금 문제는 그 파나마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중국한테 팔았어요. 그 통제권을 중국이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파나마 운하권을 갖고 있으면 미국 입장은 당연히 안 되니까. 밑에 바로 있으니까. 중국을 쫓아내든지 아니면 우리가 침략해갖고 파나마 운하고 미국 거를 다시 바꾸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미치광이가 아니고요. 지금 시진핑 그 새끼가 미치광이에요. 미국 문 앞에서 그 짓을 하고 있었다고. 예전에 63년도입니까? 그때
그 케네디 대통령이 예. 그때 쿠바 예. 봉쇄 해상 봉쇄하고 그때 예. 뭐 전 세계가 3차 세계대전 위기 직면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러시아 그 당시에는 소련이 이제 쿠바에다가 미사일 보내려고 하던 거 그 배 싣고 가던 걸 이제 되돌려서 가고 그러면서 이제 끝났던 거. 이때 그런 식의 느낌을 미국에서는 받았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언론이 진짜 공정한 언론이면 미국 쪽 시각, 트럼프의 시각도 얘기를 하고 트럼프가 이런 이유를 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파나마, 그린란드에 이제 손을 내려고 한다는 그 관점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아니 그래도 미국이 이게 이제 군사력을 동원해 갖고 남의 영토를 뺏는 게 말이 되냐 하는 중국의 관점도 같이 보도를 해서 균형 있게 보도를 해서 국민들이 이제 선택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은 다 중국에 의해서 종속되고 복속되고 장악되고 있어 갖고 트럼프의 시각은 전혀 보도를 안 하고 중국의 시각을 지금 중국의 시각만 지금 보도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 대국 미국이 이제 군사력을 동원해 갖고 남의 영토를 뺏는 게 말이 되냐 하는 지금 여러분들은 다 그 얘기만 듣고 있으니까 마치 트럼프는 이 전쟁 미치광이 극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인식하는 거잖아요. 당신들의 인식이 잘못된 거고요. 그 인식이 잘못되게 한 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뒤에 중국의 영향력 안에 있는 중국의 지배하에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썩은 언론들이 거기에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투자국 출연해 주셔서 2차 전지주 8개 종목, 이게 이제 12월 중순에 작가님 출연해 주실 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실은 그때 시점에서 주가가 좀 많이 반등을 했어요. 물론 워낙에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서 사실 아까 처음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2차전지 이제 다시 좀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들 많이 가지셨었는데 그때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LG 화학,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나노신설 이렇게 8개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뭐 그 사이에 뭐 작가님 뭐 어떤 그 판단이라든가 생각에 변화가 있으신 게 있습니까? 변화 없습니다. 여전히 이 8개 종목이 가장 우선적이다라고 보시는 거고. 최소 3년은 아마 그대로 갈 겁니다. 3년은 그대로 갈 거다. 이제 23년 같이 이제 에코프로가 한 해 그때 한 20배 올랐는데 에코프로가요? 한 해? 한 해, 20배 올랐어요. 1년 동안에. 뭐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해서 이제 너무 이제 뭐 10배, 20배 오르면 이제 좀 피곤해지니까. 너무 그 짧은 기간 안에. 뭐 그런 것만 아니면 이제 여전히 이대로 갈 거고요. 3년 동안. 제가 이제 그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를 이제 반도체 장비 애널리스트 했었는데. 그거를 제가 쭉 보면서 이제 느낀 게 결국은 반도체 산업이 이제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성장해갖고 2020년대까지 대한민국을 사실 이끌어왔던 그런 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도체 이제 장비 업종의 장비 주식에 이제 개별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은 다 투자 성과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장기적으로. 삼성전자한테는 쪽쪽 빨려갖고. 차라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그거를 사는 게 낫다는 이제 제가 결론에 도달해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8개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 리노공업을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거 수익 많이 내셨겠는데요? 아니요, 3배, 한 2배, 2~3배만 먹고 팔았습니다. 아깝네요. 그 회사가 진짜 10배가 뭐예요? 한 100배? 200배, 300배 올랐을 것 같은데, 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해서 폭언하실 때 제일 바닥에 샀었어요. 그걸 이제 빨리 판 게 진짜 지금도 너무 한이 됐는데, 그런 류의 이제 주식들이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찾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이제 같이 공부해서 좀 하시면 될 일이고 이제 부품이나 이제 장비 쪽에서 이제 크게 성장하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실은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거니까. 그렇죠. 뭐 그런 거를 이제 찾으시면 더 좋긴 하겠지만 이제 좀 리스크도 따르고 이제 그거는 이제 각자 공부하셔갖고 이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투자해도 엄청나게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 뭐. 그런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8개 종목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SK 온을 이제 품고 있는 회사니까 그런 거고. LG 화학,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나노신설 이렇게 8종목. 지난번에 한 달 전에 말씀하신 거에서 작가님의 판단에는 좀 변화가 없다. 아마 3년 정도는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3년을 이렇게 갖고 있는다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만 그거에 대한 이제 과실을 분명히 좀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작가님의 말씀이라고 좀 이해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2차전지 투자하신 분들의 멘탈이 상당히 좀 많이 흔들리고 계실 것 같아서 작가님이 그래도 2차전지 관련돼서 이렇게 앞서도 뭐 3년 가져가는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2차전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렇게 앞으로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따뜻한 조언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투자적 관점하고 이제 투기적 관점 항상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되고요. 예, 투자적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이제 지금 뭐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거는 하등의 의미가 없는 그냥 이제 노이즈에 불과하니까 무시하시면 되고요. 신경 쓰시고 싶으시면 이제 투기적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접근하시게 되면은 이제 봐야 될 거, 알아야 될 거,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져요. 그렇죠. 예,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게 정답입니다. 예. 사실은 작가님의 이제 말씀은 딱 그 한마디입니다. 예, 이게 8개 종목, 이 말씀을 하셨던 것도 이 8개 종목이 이제 개별적으로 변동성이 있고 없고 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현재 한국의 2차 전지라든가 전기차 관련된 이 배터리 쪽에 관련 업종 종목들은 결국 이제, 미국과의 중국과의 이 대결 구도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라는 거 하나 하고 또, 지금 상당히 좀 어둡긴 한데 곧 새벽이 올 거라는 거고 그리고 적어도 3년 동안에는 이 생각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게 큰 틀에서 이 2차 전지주를 바라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안 그래도 이제 트럼프가 요번에 이제 당선되자마자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을 바로 탈퇴를 그렇잖아요.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면은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거는 이제 작살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 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2016년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2017년에 이제 그 당선된 취임 첫날 방금 말씀하신 트럼프가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때 CS 윈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대략 뭐 한 7,000원, 8,000원 뭐 이랬을 거고요. 그때 그랬어요? 예. 와. 탈퇴하고 그 다음 4년 동안 13배 올랐습니다. 13배나? 예. 프랑스 파리 기후 협약을 트럼프가 탈퇴하고 그 다음에 바이든이 당선돼서 취임될 때까지 13배가 올랐습니다. 예. 계속 트럼프가 영구 집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예. 4년 뒤에 누가 되더라도 아마 공화당 쪽에서 된다고 하더라도 파리 기후 협약을 재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탈퇴를 유지할 가능성보다는 좀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파리 기후 협약을 가입하느냐 탈퇴하느냐 보다도 이 풍력이라는 이 산업이 꼬꾸라지 산업이냐 아니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냐 이거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반도체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를 하면은 이제 미국이 파리 기후 협약 탈퇴했으니까 이제 전기차 이제 안 만들고 다시 내연기관 시대로 돌아가느냐 하는 거죠. 결국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을 바라보는 것도 결국 2차 전지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면 된다. 이 말씀이 이제 결론이네요. 그리고 이제 4년 지나갔고 이제 트럼프를 이은 차세대 다음 미국 대통령이 이제 다시 전기차 쪽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게 되면은 그죠? 그러면은 이제 4년 동안 이제 늦었던 만큼 앞으로 다가올 4년에는 그 속도가 그만큼 이제 빨라지는 형태가 될 테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마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참 근데 이게 일반적인 사실 사람들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이제 확신과 그 확신을 이제 갖게 만드는 명확한 객관적인 어떤 논리적인 근거들 이런 것들을 아까 이제 알아서 이제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스스로 이제 자꾸 다져가시는 게 이렇게 작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투자를 계속 잘 하셔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일하면서도 오래 검증된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2차 전지와 관련돼서는 다양한 얘기를 말씀을 이제 또 박순혁 작가님과 말씀 좀 들어봤습니다. 다음 달에도 또 지난 한 달간의 상황을 또 면밀히 좀 보고
또 그 당시 다음 달 상황에서 또 우리 박 작가님 또 생각 말씀 들어볼 수 있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